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단원 운동과 에너지 문제 모음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속력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낸다. 네, 맞죠? 2번 단위로는 미터 퍼 세크 혹은 킬로미터 퍼 아워 등을 사용한다. 네, 맞습니다. 단위 시간 동안 얼마만큼을 이동했느냐를 우리 속력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3번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와 같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간 이동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속력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봐보도록 해요. 4번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로 구한다. 네, 맞습니다. 5번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길수록 속력이 빠르다. 아니죠. 시간이 짧을수록 속력이 빠른 것이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입니다. 2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림은 직선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A 구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초, 2초, 3초가 됨에 따라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3초에서 5초 사이를 보면은 속력은 12m/s로 일정한 속력의 운동,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 구간을 보면은 지금 5초, 6초, 7초, 8초, 9초로 가면서 속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운동을 하는데요.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봅시다. 기억, A 구간에서는 속력이 일정하다. 네, 아닙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기억은 아니고요. 니은, B 구간에서 이동한 거리는 12m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림과 같이 시간과 속력 그래프가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 속력을 구하는 공식을 떠올려 볼까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를 다시 표현하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시간과 속력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둘을 곱한 값이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그래프에서 시간과 속력 값을 곱한 이 그래프에 면적을 구하면은 이 면적이 이동거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각 구간에서의 이동거리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A 구간에서의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 지금 빗금을 친 면적이 이동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0에서 3, 3 곱하기 0에서 12, 12, 36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점점점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했죠. 바로 이 네모의 절반, 삼각형 부분의 면적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해서 이 물체는 0에서 3초 동안에는 18m를 이동하였다 라고 해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B 구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에서 5초, 2초 동안에 12m/s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이동을 했죠. 곱하면은 2 곱하기 12 해서 24m를 3초에서 5초 사이에는 이동을 한 것을 구할 수가 있고요. C 구간을 보면은 5초에서 9초까지 주황색으로 색칠한 부분만큼 이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5초에서 9초, 4초, 그리고 12인데 4 곱하기 12, 48로 하면 안 되고요. 속력이 감소하고 있죠.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죠. 바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4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24m가 됩니다. 그래서 A 구간에서는 18m를 이동했고 B 구간에서는 24m를 이동했고 C 구간에서도 24m를 이동을 했다. 니은 B 구간에서 이동한 거리는 12가 아니라 24m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입니다. 디귿 C 구간에서는 속력이 느려지다가 정지한다. C 구간을 보면은 처음에는 12m/s였다가 점점점 9초가 되면서 속력이 0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디귿은 맞는 보기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그림은 직선으로 운동하는 두 물체 A, B, C의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를 나타낸 것인데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자, 여러분들 이거 그림이 안 나와 있어서
네, 그림. 선생님이 지금 그린 이 그림을 참고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기억. A의 속력은 120m/s이다. 네, 기울기.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네,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죠. A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면 네, 2분의 120 네, 60m/s가 되겠네요. 정답은 60m/s이기 때문에 기억은 아니고요. 니은, B의 속력은 0에서 2초 동안 일정하다. 네, 지금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이동거리가 네,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기울기가 2분의 60으로 30m/s로 일정하게 나타나죠.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로축이 속력이 아니라 이동거리라는 것을 잘 봐야 하는 문제이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디귿, A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B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 네, 둘 다 지금 기울기가 일정하게 나타나죠. 즉, 속력이 A와 B 둘 다 네, 일정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여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는 두 물체 A, B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시간과 속력 그래프를 보면은 뭐가 생각날까요? 네, 거리는 네, 속력 곱하기 시간, 바로 이 그래프의 아래에 해당하는 면적이 이동거리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A는 B보다 3배 빠르다. 자, B는 50km/h, A는 150km/h로 네, 지금 3배 속력이 A가 더 빠른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기억은 맞는 보기고요. 니은, A와 B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네, 등속 운동이라는 것은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것이겠죠. 네, A는 150km/h로 B는 50km/h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1시간 후 A와 B 사이의 거리는 50km이다. 여러분들 우리 0시간일 때는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는데요. 1시간 동안 A와 B가 각각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쌤이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면적을 구해야겠죠? 네, 150 곱하기 1. 네, 150 곱하기 1. 네, 바로 150km를 A는 1시간 동안 이동을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B는 네,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한 면적을 구하면은 B가 이동한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네, 50 곱하기 1을 하면은 네, 50km를 B는 이동한 것을 그래프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이 두 물체의 거리 차이는 네, 바로 100km겠죠. 디귿은 50이 아니라 100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네, 5번을 보도록 할게요. 등속 운동하는 물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물체의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는 물체를 생각해 볼게요. 네,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동거리는 증가하겠죠. 기억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니은, 물체의 힘을 계속 작용하면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한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등속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체의 힘을 작용하게 되면은 속력이 빨라지거나 혹은 느려지거나 속력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한다라는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등속 운동은 알짜 힘이 0. 네, 정지한 물체는 정지를 계속해 있거나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일정하게 움직인다. 네, 알짜 힘이 0일 때 이야기입니다. 디귿, 에스컬레이터랑 무비워크, 컨베이어 벨트 등은 등속 운동의 예이다. 네, 대표적인 등속 운동의 예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보기고요. 자, 6번을 보도록 할게요. 그림, 나는 에어 테이블에서 운동하는 원판의 모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가와 원판이 지금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즉,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 원판과 원판 사이의 거리가 나타내는 것은
네, 바로 속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보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의 원판은 속력이 느려진다. 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동거리가 짧아지고 있죠. 속력이 느려진다. 맞고요. 2번, 나의 원판은 거의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네, 거의 일정한 거리를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속력, 네, 맞습니다. 3번, 가의 원판에는 마찰력이 작용하여 운동을 방해하였다. 네,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속력이 감소했겠죠. 네, 바로 마찰력이 작용했기 때문일 겁니다. 3번 맞는 보기고요. 4번, 같은 시간 동안 가의 원판이 나의 원판보다 많이 이동하였다. 자, 여러분들 보면은 만약에 지금 이 간격이 1초 간격으로 찍은 거라고 한다면 1초, 2초, 3초, 4초, 5초. 자, 나도 1초, 2초, 3초, 4초, 5초. 네, 같은 5초 동안에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가보다 나가 더 많이 이동했죠. 그래서 네, 반대이기 때문에 4번이 옳지 않은 보기가 됩니다. 5번, 나의 원판은 에어 테이블에서 나오는 공기 때문에 마찰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네, 500원을 넣었을 때 에어 테이블이 잘 되는 이유, 바로 공기가 나와서 마찰력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것은 다른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중력만 받으면서 떨어지는 운동을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번은 맞는 보기이고요. 2번, 속력이 몇 초마다 9.8m/s씩 증가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출발한 물체의 속력이 0이었다면 몇 초마다 9.8m/s의 빠르기가 되고요. 2초 후에는 19.6m/s의 빠르기가 되고요. 또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몇 초마다 속력이 9.8m/s씩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2번도 맞는 보기이고요. 3번,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여러분들 낙하하는 물체를 생각해 볼게요. 네, 땅으로 떨어지는 운동. 땅으로 떨어지죠. 바로 같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질량 1kg인 물체가 낙하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N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필기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인데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우리 지구에서 9.8 곱하기 질량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1kg인 물체는 9.8 곱하기 1 해서 9.8N의 중력이 작용을 하고요. 만약에 2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19.6N이 됩니다. 사실 이 중력의 크기라는 게 다시 이야기하면 무게라는 의미도 되는데요. 여러분들 질량에 따라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달라진다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력의 크기가 질량에 따라서 다르더라도 속력은 몇 초마다 9.8m씩 증가하는 것은 다 같다라는 것도 참고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4번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5번,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네,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겠죠. 맞습니다. 자, 8번, 그림은 낙하하는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들 시간 속력 그래프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여기서 이동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면적을 구함으로써 이동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기억,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는 보기고요. 니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지구의 중력이 작용한다. 여러분들 낙하하는 물체 점점 속력이 빨라지고 있죠. 같은 방향으로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점점점 속력이 빨라지게 됩니다. 니은 맞는 보기이고요. 디귿,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하면 물체 사이의 간격은 점점 넓어진다. 네, 여러분들 점점 속력이 빨라지고 있죠. 만약에 같은 시간 간격으로 1초, 2초, 3초 같은 시간마다 만약에 사진을 찍는다면은 처음에는 요만큼 갔다가 처음에는 이 물체가 더 요만큼 갔다가 나중에는 요만큼 갔다가
네,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9번에 대한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다른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아 낙하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공기저항 가마찰 모두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기억. 바로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것이겠죠. 네, 기억. 물체는 속력에 일정한 운동을 한다. 자, 여러분들 자유낙하 운동을 생각해 볼게요. 속력은 매 초마다 9.8m/s씩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합니다. 기억은 틀린 보기이고요. 니은, 모든 물체는 동시에 지면에 도달한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물체, 우리 질량에 관계없이 속력은 몇 초마다 9.8m씩 일정하게 증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질량이 다르더라도 동시에 도착을 한다고 했습니다. 디귿 질문을 사실 많이 받은 문제입니다. 디귿, 각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다. 여러분들 앞에 문제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중력의 크기는 9.8 곱하기 질량이라고 했습니다. 중력의 크기는 뉴턴이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축구공과 농구공과 깃털 전부 질량이 다르죠. 각각 질량에 따라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다릅니다. 농구공은 더 강하게 당기고요. 깃털은 더 약하게 당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력의 크기가 이렇게 물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속력은 몇 초마다 9.8m씩 증가하는 폭이 같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질량이 600g인 것과 1g인 물체를 같은 힘으로 당기면 깃털이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겠죠. 하지만 질량이 작은 것에는 작은 힘, 질량이 큰 것에는 큰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물체들은 질량에 관계없이 몇 초마다 9.8m씩 속력이 빨라지게 되고 모든 물체는 동시에 지면에 도달하게 된다. 이 부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디귿은 틀린 보기, 답은 2번입니다. 네, 10번. 1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의 단위는 줄을 사용한다고 했고요. 니은, 힘을 주어 벽을 밀었을 때 벽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 일의 양은 0이다. 네, 우리 1의 정의를 생각하면은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 우리가 1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힘은 주었으나 이동거리가 없기 때문에 1의 양은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귿, 물체 한 일의 양은 물체에 작용한 힘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하여 구한다. 네, 맞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네,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를 들어 올린 후 낙하시켜 말뚝을 박는 모습인데요. 기억, 추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안 추의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 네, 점점 지면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죠. 사실 이 친구가 이 추에다가 1을 해주기 때문에 이 1을 해주는 만큼 이 추는 지금 위치 에너지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줄을 놓아 추가 낙하하는 동안 추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여러분들 줄을 놓게 되면은 아래로 낙하 운동을 하겠죠. 점점 낙하하게 되면은 속력은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우리 다시 표현하면 2분의 1 mv 제곱으로 우리 질량과 속력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속력이 커지게 되면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이고요. 디귿, 추가 말뚝을 박는 일을 하면 한 일의 양만큼 추의 에너지는 감소한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추가 내려오면서 말뚝을 박아주는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추는 추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겠죠? 왜냐면 내가 일한 만큼 에너지는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1. 에너지는 1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네, 맞고요. 2. 1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1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겠죠. 3. 1과 에너지의 단위는 줄을 사용한다. 맞고요. 4.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이다. 맞고요. 5. 물체에 1을 하면 한 1의 양만큼 물체 에너지는 증가한다. 네, 우리가 만약에 땅바닥에 있던 상자를 들어 올려서 선반 위에 올린다. 자, 우리는 1을 했지만 우리가 1한 만큼 이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죠? 물체 에너지는 증가한다.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12번에 2번.
네,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엄청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철수가 무게가 50N인 가방을 이제 끌고 먼저 가다가 이제 5m를 이동한 후 1m 위에 있는 선반에 올리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의 양 공식, 1은 F 곱하기 S입니다. 네, 내가 얼마만큼 힘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는가를 곱하면은 1 한 양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가구간이라고 하고 나구간이라고 할게요. 가구간에서의 1의 양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수가 지금 끌고 가는 가구간에서는요, 지금 10N의 힘으로도 지금 가방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캐리어한테는 마찰력이 작용할 텐데, 철수는 지금 마찰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는데 이 힘의 크기가 10N이라고 합니다. 즉 가구간에서 한 1의 양은 10N 곱하기 5m를 이동을 했기 때문에 50줄의 1을 한 것이고요. 나구간에서 보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원래 10N의 힘으로도 이 가방을 끌 수 있었지만 얘를 이제 들어서 1m 위로 옮겨야 돼요. 자, 얘를 들고 싶어요.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할까요? 네, 바로 무게가 50N이라고 했죠. 50N의 힘을 들여야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어서 1m 높이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즉, 나구간에서는 무게 50N의 가방을 1m 위로 올렸기 때문에 50 곱하기 1, 50줄의 1을 하게 되고요. 네, 이 둘을 합쳐서 총 100줄의 1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을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무게가 30N인 책이 책상 위에 놓여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에 비례한다. 네, 위치 에너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라고 했죠. 높이가 높아질수록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는 증가한다고 했죠. 기억은 맞는 보기이고요. 자, 니은을 보면은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책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300줄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그러면은 9.8mh니까 질량이 어딨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책에 질량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거 알 수가 없어 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9.8mh 우리 위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9.8m이 바로 중력의 크기, 다시 얘기하면 무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 곱하기 높이를 우리 위치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아예 9.8 곱하기 m 바로 무게가 30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고 싶으면은 30N 곱하기 1을 해주면 됩니다. 즉, 그러면 300줄이 아니라 30줄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이고요. 혹은 여러분들 지금 이 책을 땅으로부터 1m 올리려면은 무게가 30N이죠? 네, 한일의 양을 만약에 쌤이 이 책을 1m 올렸다라고 생각한다면 무게가 30N인 짜리 책을 1m 높이에 올렸다. 선생님은 이 책을 올리기 위해 30줄의 1을 했죠. 선생님이 한 1의 양만큼 이 책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즉 30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겠네요. 디귿, 책상면을 기준으로 할 때 책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책상면이 기준이라면 높이가 빵이죠. 0줄이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아닙니다. 기준면에 따라서 우리 방금 봤던 것처럼 위치 에너지는 달라질 수 있고요. 니은,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증가한다.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속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유낙하하는 동안 물체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에너지는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디귿, 같은 물체, 같은 높이일지라도 지구와 달에서 위치에너지의 크기는 달라진다. 자,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 위치에너지 9.8 곱하기 mh, 다시 얘기하면 9.8 곱하기 m은 중력의 크기, 무게라고 했습니다. 지구와 달에서는 여러분들 중력의 크기가 지구는 달에서의 중력의 크기가 6배죠.
다시 말하면 다른 지구의 6분의 1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물체 같은 높이일지라도 지구와 달에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입니다. 네,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쇠구슬을 O지점으로부터 자유낙하 운동을 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 A지점, B지점, C지점에서는 이 쇠구슬의 속력을 측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기억, 쇠구슬의 속력은 A, B, C 지점 순으로 크다. 자, 여러분들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죠? 네, 낙하 거리가 O에서 A 혹은 O에서 B, O에서 C 점점 떨어지는 거리가 길어질수록 네, 속력은 증가하게 되겠죠. 즉 가장 빠른 구간 C일 것이고요. 그리고 B, 그 다음 A일 것입니다. 그래서 쇠구슬의 속력은 C, B, A 지점 순으로 크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은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는 쇠구슬의 낙하 거리에 비례한다. 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에서 A, O에서 B, O에서 C로 갈수록 운동 에너지는 네네, 점점 커지게 될 것이고요. 그 반면에 네,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맨 처음 O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선생님이 그냥 아무 숫자 하나 넣을게요. 10이라고 한다면 네, 멈춰있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0이죠.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네, 2를 더해서 10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물체를 이제 낙하시키게 되는데 여러분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기억나죠? 네, 역학적 에너지는 지금 보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낙하를 하게 되면 위치 에너지는 네, 감소하게 되죠. 만약에 10에서 9로 감소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네, 1로 증가할 것이고요. 네, 만약에 이 위치 에너지가 8로 감소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네, 2가 될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위치가 점점 낙하거리가 길어질수록 운동 에너지도 네, 커지게 되어서 둘 사이가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이고요. 디귿, 중력이 쇠구슬에 한 일은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여러분들 중력은 쇠구슬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즉 중력으로 인해 속력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력이 쇠구슬에 한 일은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를 네, 증가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고요. 정답은 네, 1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보면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질량 및 속력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것을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를 다시 표현을 하면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네, 만약에 질량이 2배가 된다면은 우리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자리에 2m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v제곱 해결하면 네, mv 제곱이죠. 네, 질량이 2배가 됐더니 운동 에너지도 2배가 됐고요. 만약에 질량이 3배가 되면 네, 2분의 3 v제곱이 되죠. 네, 질량이 3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도 네, 3배가 됩니다. 즉 일정하게 질량이 커질수록 운동 에너지도 일정하게 네,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2배가 될 때 2배, 3배가 될 때 3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네, 바로 2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7번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굉장히 지금 길게 18번이 더 있네요. 네, 1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4kg인 물체 운동을 0.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즉, 네, 0초일 때, 네, 0.1초일 때, 네, 0.2초일 때, 0.3초일 때, 0.4초일 때를 찍은 거죠. 네, 0.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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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초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가를 구하고 싶어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요. 네, 질량은 나와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네, 4kg이죠. 4 그리고 v 제곱인데 속력이 어디 있지? 네, 속력은 이 그림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속력은 네, 시간분의 네, 이동 거리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2번, 3번, 4번 구간이라고 볼 텐데 지금 보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보니까 등속 운동하고 있는 물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쌤은 총 이동거리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물체는 0.4초 동안에 몇 센티미터를 이동했죠? 네, 바로 120cm를 이동을 했습니다. 이를 우리 다시 표현을 하면은 네, 0.4분의 120 곱하기 초분의 센티미터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를 표현을 하면은 네, 300cm/초 세크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 주의할 점은 여기 속력이 들어갈 때 단위가 m/s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센티미터 300cm를 미터로 바꾸면 네, 3m/s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네, 18이 나오게 되고 네, 18줄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단위 환산하는 거 한 번 더 옆에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어떤 물체가 1시간 동안 3.6km를 이동했다. 네, 1시간 동안 3.6k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을 구하고 싶습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대로 우선 써줘 볼게요. 1시간 동안 거리 3.6km를 이동을 했습니다. 다시 그러면 표현을 하면 숫자만 따로 쓰면 3.6 그리고 뒤에 단위를 쓰면 km/h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m/s로 이 물체의 속력을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선 3.6km를 미터로 표현을 하면은 네, 3,600m가 되고요. 1시간을 초로 표현하면은 네, 3,600초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숫자만 따로 봐서 약분을 하면은 네, 1이 되고요. 뒤에 단위를 보면 1m/s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체는 1m/s의 빠르기로 이동을 했네요. 혹은 뭐 3.6km/h의 빠르기이다 같은 의미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선생님이 3단원 문제 해설을 해보았는데요. 만약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을 해도 좋으니까 어려운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 아주 화이팅입니다.